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심사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경찰이 김호중 씨 적용한 혐의를 보면요. 음주운전 혐의 또 증거인멸 혐의가 빠졌습니다.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려면은 네네. 객관적인 수치가 있거나 아니면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해야 되는데 예. 음주운전 측정 거부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 그런 일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알코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뺀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증거인멸로 처벌을 하려면 범인은 증거인멸로 처벌받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교사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확인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른 혐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이라고 해가지고 예.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받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뺑소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주치상죄도 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에 어떻게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후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 그걸 하지 않아도 또 형사처벌 받게 되고 그다음에 좀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게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그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범인 도피 방조죄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혐의들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건데 여기에서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그 교특법 위반죄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집행방해죄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빼고 나머지로도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호중 씨가 이제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 당일 소주 등 10잔 이내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좀 보면 처음에는 음주를 안 했다가 뭐 술자리는 갔지만 숫자는 200만 됐다. 그러다 음주를 인정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것도 진짜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김호중 씨의 태도로 볼 때 신뢰하기 힘든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진술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장의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위험운전 치상 부분이 가장 이게 중한 죄로 다루어질 수가 있는데 위험운전 치상은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음주운전 수치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해를 발생시키면 성립하는 범죄인데 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는지 여부는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예. 그리고 사고 시점에서 실제 음주의 영향이 아닌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 때문에 10잔 이하로 마셨다고 하고 또 예. 휴대폰을 조작하다 낸 사고라고 해서 네. 이 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장 심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그 본안 사건에 갔을 때 실제 음주운전 치상 부분이 가장 중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기 위해서 지금 술을 마신 양이 적다. 그래서 음주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뭘 진실을 예. 말하는 건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와 관련해서 소속사의 본부장이 내가 삼켰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삼켰는지도 모르겠고요. 진짜 네. 저것도 거짓말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에서 김호중 씨를 진술이 충격적인 경찰이 김호중 씨를 의심하고 있다. 이건 뭘 의심한다는 겁니까? 아니 차라리 그냥 버렸다라고 하지 그러니까요. 메모리 카드를 삼킨 거를 삼켰다라고 하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메모리 카드 같은 건요 먹으면 몸에 좋지도 않아요. 그거를 삼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술의 신빙성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메모리 카드를 어디에 은닉한 것은 아닌가? 숨긴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들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삼켰건 버렸건 이렇게 메모리 카드를 은닉하거나 어쨌든 파손한 거는 네네.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는 거고요.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예. 본죄, 그렇게 인멸한 증거를 통해서 숨기려고 했던 그 본죄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이 본죄에 대한 죄질도 굉장히 안 좋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양형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저는 못하러 저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일단은 결국 김호중 씨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게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구속영장 발부가 뭐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발부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예. 일단 혐의 자체가 중대하고요. 뭐 상해 사실은 뭐 실제 2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중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초래한 거거든요. 네네. 음주 상태에서 했다는 거는 인정이 됩니다. 지금 음주 사실을 본인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영장 발부에서 중요한 그 문제는 증거인멸 우려인데 사건 초기부터 허위 진술을 계속했고 증거인멸을 했다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현재도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증거인멸이 확보된 증거가 아직 더 있어야 되거든요. 진술도 있고 또 음주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있기 때문에 예. 만약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계속할 위험이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법원으로서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 우리 별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팬덤이 너무 결속력이 강한데 왜 그런 건지. 그렇다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예. 아니겠지만 공연은 강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건 괜찮은 겁니까? 글쎄요. 오늘 공연은 잘 모르겠고 네네. 내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12시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공연은 그 20시 저녁 8시로 그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뭐 애당초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고 결정도 빨리 나오면 네. 시간상으로야 뭐 12시에서 영장이 기각된 게 뭐 한 5시, 6시 정도에 나오면 빨리 가가지고 뭐 8시에 공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오늘 공연하는 것도 가능할까? 그만큼 멘탈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가? 멘탈이 그렇게 갑이거나 아니면 법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 어떤 그 법이 생겼습니까? 윤창호법이 생겼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그 스타들이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기껏 만들어진 윤창호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우중 씨의 구속 여부 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예.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 갑질을 했다는 폭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거 방송인 이경규 씨의 발언이 다시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걔가 입질이 심해.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요, 이 개는 안락사됩니다. 그 어머니 울었어요. 개를 붙잡고. 근데 누가 노래를 부르더라고, 복도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컨디션 조절하고 있어.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다 나도. 내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까. 네, 저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반려견 안락사로 우열하는 보호자 앞에서 옆에서 이제 콧노래를 불렀다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과 좀 대비를 해보면 선뜻 좀 이게 무슨 상황이었던지 이해가 안 가요. 네, 저도 이제 이 두 분이 출연하는 뭐 TV 채널도 예. 그렇고 유튜브도 많이 보죠. 자주 봤습니다. 예, 예. 알고리즘에 걸려 있어 계속 떠서 봤었는데 당시에 이 장면도 봤었습니다. 예능으로 그냥 웃고 넘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게 다큐로 보입니다. 굉장히 섬뜩한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상황과 대비시켜 보면 물론 예. 지금 전현직 직원들의 어떤 뭐 이 네.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사실로 확인될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만 맞아요. 워낙 복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예. 지금까지 강영욱 씨 알려졌던 이미지와 실제 행동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고 앞으로 더 드러날 어떤 문제들이 지금까지 국민들이 봤던 강영욱 이미지와 많이 다를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당초 어제 이제 입장을 발표할 네. 것으로 알려졌는데 입장은 아직 발표하진 않았지만 네네. 반려견 학대 의혹 이건 좀 심각해 보이는 것 같아요. 반려견 훈련사가. 그러니까 그 강영욱 씨가 반려견 훈련사니까 예. 많은 반려견들과 같이 생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장 유명했던 반려견이 레오라고 하는 반려견인데 근데 젊었을 때는 뭐 돈도 없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오라고 하는 반려견을 키우다가 예. 재정적인 문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예.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면 콩 하나라도 나누어 먹으면서 반려견 아니겠습니까? 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반려견과 헤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찰견으로 있어가지고 다시 재회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레오가 나이를 좀 먹어가지고 예. 재작년 11월에 세상을 떴는데 그 당시 강영욱 씨 직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레오가 다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던 레오가 사망할 당시에 세상을 떠날 당시에 예. 옥상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씻기지도 않고 뭐 물도 제대로 안 주고 예. 그러다가 세상을 뜬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영욱 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